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7월 31일, 너무나 더운 날입니다. 기자님 요즘 날씨 어떠십니까? 저는 축축 처지고, 소리 나잖아요. 그러네요. 에어컨도 아파하고 있네. 제가 사실 원래 어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백신을 맞았어요. 그저께인가? 무사 아닙니까? 예, 뭐 운 좋게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건강한 증거래요. 건강한 증거치고는 어제 너무 아파갖고, 하루 종일 타이레놀 2알씩 4시간 간격으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고 계속 잤어요. 계속 자고, 오늘은 좀 괜찮겠지 했는데 또 안 돼갖고, 오늘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링겔을 맞고 왔는데, 링겔 맞고 잠깐 괜찮더니 지금 또 사실 조금 맹해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지금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살짝 오늘은 맛이 살짝 간 느낌으로 지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님의 항체가 예.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네, 지금 진짜. 조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몸이. 나 싸우는 거 좋아해요. 아니 이제 못 싸우지도 못하지만 그냥 좋아합니다. 어쨌든. 항체들도 그 습성을 가지고 네, 대한민국 편견과 이 경제 시스템에 한번 피 터지게 한번 싸워 볼랍니다. 근데 그런 게 있나? 뭐 어디엔가 뭐 있을 거예요. 알체. 체하겠다. 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김부각 이벤트를 하고 저희가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걸 또 이제 또 나름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 분을 안 썼습니다. 그분이 아이디가 이그저, 내가 좋아하는 이것 그것 저것, 이거 좀 어렵다. 어쨌든 이그저님,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첨. 그리고 한 분이 또 안 보내.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안 보내주고 계세요. 그분이 아이디가 뭐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온 분은 체인지리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예, 체인지리님, 뭐 구독 끊으셨나요? 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부각 드린다고. 네, 김부각 맛있습니다. 어쨌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이게 또 너무 늦어지면 우리 상위 배우가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아들 둘이 다 까먹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이그저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할 때는요, 저희가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고, 이벤트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붙으니까 또 두렵네. 주식 주신다고. 주식은 신원? 신원 오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또 댓글 읽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댓글이 많아요. 예. 자, 우리 안승찬님, 하트. 우리 하트맨. 갑자기 내가 하트맨 좋아했는데 이름이 뭐였죠? 하트 파운데이션의 그 긴 생머리 브렛 하트. 아주 좋아했습니다.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금 할아버지. 자, 그리고 SMNG님, 일바. 이분은 젊으신 게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아닌가? 요새 바 이런 거 안 쓰나? 오히려 더 올드하실 수도. 그렇죠. 어머니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난티에 묻었던 1인. 오늘 일부 분할 매도 이익 실현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분할 매도할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시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SMNG님, 요 부분이 사실은 본전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놨었던 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조정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대북주에 한번 들어갔었다가 뭐 수익이랄 것도 없이 그냥 한 5% 수익 났나? 그리고 추세설 이탈을 해갖고 저희가 그때 매도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리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카페에 질문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매일 확인은 못 해요. 하지만 제가 보면은 보이는 대로 제가 그 대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해주셔도 되는데, 아난티는,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 시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시고, 만약에 일부 남아있다고 하시면 다시 채우셔도 돼요. 단
비중은 분할 포트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같은 장에 이 순환매도 빠르다 보니까 따라 붙으면 마이너스 되고 내가 판 거 오르고 해서 돌아버리게 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포트 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아 남편, 매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립 서비스 감사합니다. 아리스오님, 수익률도 부럽지만 인사이트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인사이트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타고난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타고난 건 하나 있어요. 줍기. 줍기는 아주 타고났습니다. 그런 건 제가 인정입니다. 인정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주린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경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 밑에 자라다 보니까 셈에 조금 빨랐던 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눈치가 빠른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세상 흐름 하나하나를 사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거는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 인사이트라는 단어를 쓸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리소님.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아 남편님, 신재생은 기업별로 핵심 사업을 찾아보는 게 필수겠네요라고 하고 자기가 얘기했네요. 그리고 파바트님, 변, 부끄럽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똥맨이었습니다. 그 변인가? 나 아는 사람인가? 그때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나가려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나갈 수 있잖아요. 무조건. 그걸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별명이 똥맨이 됐습니다. 제 백화점에는 있어요, CS 인드. 백화점 갖고 계신. 아니 그게 너무 많이 백화점. 그럼 괜찮습니다. CS 인드 같은 경우는 분산 잘 해놓으셨고, 혹시 30종목이 넘나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10종목 이상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자, 우리 김지민님, 매도 타이밍을 놓쳤네요. 알차라 입장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알차라의 입장문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쁘게 생각하면은 기업 CEO의 리스크일 수도 있고, 근데 기업 CEO의 리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남양유업 같은 그런 기업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항공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CEO 리스크가 맞아요. 근데 알체라의 입장문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남양유업 이번에 보셨죠? 자기네들 이미지 안 좋으니까 회사 경영권 넘기겠다고 해놓고, 그래 놓고서는 주가 오르니까 계약하기로 한 날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남양유업은 먹지 마십시오. 그런 기업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 CEO가 좀 미숙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좀 미숙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거나 이 경영주의 그렇다기보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의 단점이 이게 자기네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잘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시야는 좁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력은 떨어져요. 근데 알차라 입장문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게 되게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한 건데 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약간 막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또 반박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자금 수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삼자 배정이든 뭐 전환사채든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받기는 쉽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저렇게 했을까? 누가 봐도 알만한 짓을.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알체라의 기업 가치와, 물론 실적으로 보는 전통적인 가치로 매기자면 고평가죠. 팔아야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절대 테마가 아닙니다. 산업입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못 파셨다면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니고요.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면 지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팔 타이밍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업 CEO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근데 주가가 물론 빠졌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맥스트가 상장되고 단기 고점 형성되고 자이언트 스택과 모든 게 빠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5% 정도의 조정, 그리고
뭐 2, 3일 정도의 기간 조정하면서 가격 조정 한 10%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입장문 때문에 거의 하한가였죠. 그리고 나서 25% 빠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빠지고 해서 지금 거의 하한가 정도 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3자 배정,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3자 배정이 들어왔는데 3자 배정에서 들어온 가격이 뭐 4만 원이더라. 아니면 3만 8천 원이더라. 라고 했으면 어차피 또 빠져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 가격에 3자 배정이나 전환사채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내가 투자를 하고 돈을 입금하는 상황인데 야, 니네 가치가 너무 지금 고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싸게 발행한 다음에 공시를 때려서 떨어뜨리는 거나 미리 해서 떨어뜨리는 거나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CEO의 미숙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메타버스로 주목받고 했었던 그 알체라의 가격 시작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가? CEO 리스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미숙함.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또 보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짧은 영상이라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스조이 파파 부사네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 부사입니다. 부의 사다리. 피캔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안승찬 하트, 네. 하트 파운데이션. 자, 그리고 은경이님, 혹시 나의 사랑하는 동생 은경인가? 독일에 있는? 아닐 거예요. 김경원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은경이 아니네. 님이라고 할 동생이 아닙니다. 님이라고 했겠지, 차라리. 님이. 제가 본 방송 중에 제일 알기 쉬워요. 이거 감사합니다. 극찬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요. 부끄럽습니다. 이게 아웃사이더 기질이 여기서도 나오나 봐. 그리고 저는 항상 늦게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게 터지는 게 크게 터지죠. 너무 잘하시니까 계속 방송해 주세요. 꼬장 끝판왕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장주는 무엇이고 해서 은경이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박아롱이님, 김대표님 짝짝짝 멋져요. 대표가 말이야. 알체라. 예. 대표가 말이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플라스틱의 김종수님의 하트 제곱. 우리 아빠예요.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아빠. 그 다음에 경순차 짱짱짱 엄마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팝아트 휴 다행 없어요 알체라. 다행 축하드립니다. 장줄리아 줄리안 하면 이거 나이트를 많이 다니시던 분인가? 줄리아나죠. 그렇죠. 줄리아나죠. 호박 줄리아나. 멋지세요. 주식은 없지만 이번 영상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님 대표가 쉬댁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고문 내리고 이런 거 보니까 대표가 좀 심약하구나. 예,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거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잘 못하는 미숙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잘한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어쨌든 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박상철님, 알체라 정말 나쁜 기업이네. 예, 실수했습니다. 태운 김님이 댓글 올려주셨는데, 이게 좀 많이 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체라가 좀 그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빼고 누가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렇죠. 다 간접적이고,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럼 뭐 SDI랑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이노베이션만 전기 배터리인가요? 아닙니다. 그 밑에 단에 그리고 또 하나 건너서 또 자회사를 통해서 가고 그게 다 관계
관련 주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2부 기다렸습니다. 김태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YHK님 짝짝짝 감사합니다. 천하하호호 목숨줄 잘 붙잡고 계셔야 할 듯. 새님같이 생기셔서 돈 욕심 많으시네. 금감원에서 시장 교란법으로 구속 철컹철컹. 아마 이 정도로는 아마 시장 교란법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금감원에서 봐도 쟤 왜 저래? 이 정도? 혹시라도 뭐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면 새님같이 생겼다라는 거는 좋네요. 기분 듣기가. 그리고 김금동님. 어우 이분은 좀 금동님. 전원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가끔 전원일기 요즘에 보거든요. 정말로 좋은 영상 올려주신 보물지도님께 감사드리고 주주에게 감사한 말로 배당도 하고 주식 소각도 이분 잘하시네. 주주에게 주주가치 제고가 이 주식 소각을 하고 배당을 하고 미래 비전 제시하고 아니면은 액면 분할하든지 아니면 뭐 무상증자하든지 이런 겁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은 주식을 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한지선님 감사해요. 아주 어제 뚜껑 많이 갖고 계시나 보네. 이해합니다. 많이 갖고 계시면 뚜껑이 열립니다. 하지만 포트 분산을 항상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갖고 계신다면 지금 팔 타이밍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양인영님 참 아이러니한 대표네요. 정신병자 수준 같아요. 주중에는 안중에도 없는. 맞아요. 주주가 안중에도 없는. 아마 이번 계기로 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악플과 그런 거에 시달렸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뉴스들 다 보다가 자기네 거라고 해놨던데. 참 아이러니한 대표 맞습니다. 양인영님. 그리고 SMNG님 이런 일도 있었군요. 네이버 좀 더 내려주나요? 네이버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분할 매수를 하다가 올라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회사 내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포트에 담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오님 만도에 이어서 이런 소신 있는 발언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만도 이게 만도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 좀 그런 것처럼 보여서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한국 기업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내가 세운 회사고 이거 내 건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치.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많고 배임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세웠는데 내가 세운 거에 내가 이것도 못 가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 감아주고 뭐하고 하니까 얘는 횡령이고 쟤는 배임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문화를 깨기 위한 그 하나의 큰 사건이 그리 재용이 형이 콩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좀 좋게 얘기하자면 좋은 신호예요. 예. 이제는 근데 형 나와. 나올 때가 됐어요. 예, 이렇게 댓글들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뭐 글들 뭐 달아주셨는데 제가 또 답글은 좀 달아드렸거든요. 뭐 종목에 대한 궁금함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스터디하는 친구들이 이제 강의하는 거 어땠나요? 저희 친구들?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이 주식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데 뭐 가끔 보면은 뭐 어디 증권 리서치 센터장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서치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인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제 그냥 정장을 입었을 뿐입니다. 저는 끝까지 안 입을랍니다. 자, 이렇게 댓글 한번 읽어봤고요. 지난주에 좀 하나의 큰 소식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좀 뜬금포죠. 한국 남북통신성 복원 발표 앞서 미래 알렸다. 굳이 이렇게 형, 나 얘랑 전화해도 돼? 이런 건가요? 미국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알려야죠. 군사동맹이 그렇죠. 한미일 군사동맹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대북주가 깨어났고 오후에 또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했죠. 아직 남북 회담에 대해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 해갖고 윗꼬리 달고 쭉 내렸죠. 사실 그게 매수 포인트였어요.
근데 저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그 다음날 전혀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내일 이거 윗꼬리가 달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양복 나왔을 때 이 윗꼬리는 이 본전 심리로 인한 매물이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신호가 나와갖고 내일은 대북주를 사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뭔가에 아마 해롱해롱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맞았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많아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우리 로이터 통신이었나요? 거기서부터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에 정상회담을 띄우고 뭐 이렇게 그리고 대북 물자 반출 제기했고 처음엔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청와대는 또 사실 아니다 뭐 이러고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100%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역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결론 난 건 없지만 역전이 아니라면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관심 가져봐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카톡을 드디어 읽었어요. 북한에서. 일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일자가 그냥 한 1년 넘게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일 전화 오더라고요. 난 몰랐네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거 미리 알리는 거죠. 이게 있다, 무슨 일이 있다, 아니면 여기서 뭐가 이유 없이 터졌거나 그런 것도 다 알리고 서로. 재밌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이거 말고 중국이 급락했었던 거는 중국이 확실히 무섭다라는 거.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 자기네들의 정책에 맞지 않는 거는 때려버리잖아요. 막 사교육 금지하니까 막 사교육 관련 주식이 몇십 %씩 떨어지잖아요. 사교육을 금지했다고요? 예. 이유를 들었는데 내가 까먹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이 앞으로 정책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을 때 그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그대로 착착착 진행했죠. 그 외의 거는 신경도 안 썼죠. 부작용이 나든 말든. 사실 중국이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투자해 나가는 방향을 왜 알아야 되냐? 우리나라랑 연관성도 많고 그렇죠. 걔네가 돈 안 되는 사업에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지만 철저한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2025년까지 인공지능에 세계 1위를 하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에 알아야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해서 규제했죠. 플라스틱 관련된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ESG를 얘기를 하면서 탈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보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안에 들어가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 이쪽 주식은 중국 주식 급락하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살려고 대기하던 주식들이 있었어요. 통웨이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안 빠져요. 그 외의 종목들이 다 빠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윈 형님 없어진 거 보세요. 그 사람은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쪽,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에도 집중 투자하잖아요. 그런 분야도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타격을 가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 트렌드라는 걸 알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항상 올해 조금 그래봤자 포트에서 10%에서 20%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한 15% 정도로 좀 줄였었죠. 근데 지금 조금 또 원하는 가격대에 오고 있어서 또 늘리려고 하는 메타버스 뉴스가 있었죠. 메타버스에 뭔 뉴스가 있었죠? 알체라 이거 말고 이거. 또 알체라. 일단 알체라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네, 알체라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요. 뉴스 보면은 페이스북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 된다고 페이스북의 변신.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는 게 뭐죠? 오큘러스. 그러면 다 가졌죠. 그건 다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알체라 저거 나오니까 그거 봐라 이건 잡주다 메타버스는 마치 이 테마주를 무슨 인맥 테마주 수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좀 그래요. 그럼 페이스북이 지금 뭐 하는 기업입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아닙니까? 얘네도 변신합니다.
이거는 그 뭔 새지? 뭔 새가 이렇게 부리를 깨고 뭐하고 해야 이렇게 뭘 거듭나는 뭔 새가 있는데. 아이, 그거 무슨 책에서 많이 써먹는 새. 어쨌든 그런 겁니다. 또 한 번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도 지금 빨리 시대의 변화를 읽고 변신을 해야 돼요. 뭐 페이스북이면은 세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조차 지금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이거는 마치 옛날에 이승엽이 30 홈런왕을 몇 번 하고 하면서도 타격폼을 바꿨어요. 계속 수정하고. 그러니까 41살인가 2살까지 하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홈런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변치 않고 꾹 하던 뭐 장인 정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걸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변화에 빨리 탑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쪽으로 얘네가 어떻게 변신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 영화처럼. 그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있는 메타버스 이름은 오아시스라는 건데요. 그 오아시스에서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또 다른 세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타버스가 사실 예전에 한 7년 전부터 이렇게 막 VR, IR 이런 테마가 불었어요. 그게 또 테마가 불었을 때 포켓몬고 우리 찾으러 속초 가고 막 이랬을 때 그때는 단순 테마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단순 테마였던 일들이 결국은 얘네들이 큰 그림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2014년에 VR기기 오큘리스를 인수했고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포켓몬고 열풍이었고 잠잠한 것 같았지만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었죠. 어설프게 들어왔었던 기업들이 나가 떨어졌었던 상황이고 또 코로나,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코로나는 새로 모든 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를 판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메타버스도 뭐 용어는 뭐 최근에 꺼냈겠지만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기술들이나 뭐나 했었던 거는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또 시행착오 없고 뭐 하겠네? 그게 아니고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 개봉 박두한 겁니다. 네,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섭고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알아봐야 되겠다, 다음에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뒤처집니다. 지난주의 흐름을 한번 보면 이게 여기 보시면 되게 작게 나오죠. 그전에는 너무 크게 나와갖고 무슨 버섯 먹은 새끼 사람처럼 좀 나왔었는데 예. 작게 나오니까 좋아요. 제가 사실 오늘 면도도 못하고 와서 털도 별로 없지만 갑자기 오늘 축구 6실점 한 거 생각나네요. 이거 증권 뉴스에는 스포츠 뉴스도 나오거든요. 이 6실점은 언제였었더라? 옛날에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병지 형이 말도 안 되게 이란인가 같은 6골을 먹고 계속 이렇게만 하셨던 기억나는데 이렇게 하셨던 병지 형? 그때 이후로 6대3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난주에 저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탄소 배출권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에코프로 HN 제가 말씀드렸었죠. 에코프로 HN이 보이십니까? 빠짐 올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샀죠. 뭐 못 믿겠다면 아쉽지만 그러니까 요게 물론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서 저는 수익이 2배 나면 30%에서 50%는 무조건 팔아요. 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100% 오르면 거기서 또 20-30% 정리해요. 왜냐? 꽁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 올랐다라는 건 내가 1,000만 원 갖고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거기에서 30%를 정리하고 나면은 반을 정리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내가 꽁돈으로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투자할 수 있고 계속 갖고 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갔었던 건 초보 때. 그래서 그때 수익이 잘 났나? 물론 뭐 지금은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에코프로 HN이 지금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우리가 좀 괜찮았던 게 이제 KC코트렐. 얘도 지금 흐름 좋죠. 탄소 배출권들이 지금 흐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좀 느리게 가지만 지금 거래량 터진 거. 얘가 좀 느린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한서름 됐고요. 뭐 조림 사업이고. 신용. 예, 맞습니다. 얘는 지금도 한번 신용 물량 볼게요. 아직 신용 물량이 아직도 1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느린 거예요. 매물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후성도 뭐 냉매가스랑 뭐 전해질이랑 뭐랑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근데 얘는 2차 전지하고 탄소 배출권이 같이 엮여 있어서 아마 깨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예 에코프로 그룹도 괜찮아요. 지주사. 얘도 보면 에코프로 BM 잘 나가죠. 에코프로 HN 잘 나가죠. 그러면은 지주사가 못 갈 이유 없죠. 보이십니까? 이런 겁니다. 계단식이 아닌데. 예, 지난주에 탄소 배출권이 좋았으니까 저희 방송을 잘 보셨다면 탄소 배출권에 예를 들어서 신재생하고 탄소 배출권에서 반반에만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포트 분산이 이렇게 공격과 수비할 때 좋은 거예요. 공격도 할 수 있지만 지수 급락하는데 얘네 흐름 보세요. 지난주에 흐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주식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죠. 거래량이 줄어 있을 때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한 다음에 일부 주식만 조금만 매도해도 이렇게 주식이 쭉쭉 빠져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내내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차트상으로는 좀 안 좋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줄어 있어요. 예전 이맘때에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거래가 줄어 있고, 근데 코스닥은 뭐 일단은 그러니까 전고점,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 전고점에 지지하는데 저는 월요일 날은 좀 반등할 거라고 봐요. 너무 급락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급락을 해?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자기네들은 올라요.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걔네 막 야간 선물, 걔네 입장에서는 야간 선물 마이너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물 마이너스만 보고 내일 마이너스가 있구나 하면서 또 빠져요. 그럼 얘네는 또 끝날 때 되면 선물이 또 올라가고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만 플러스 우리는 맨날 마이너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지 않고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변수에 맞게 그냥 매물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질적인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답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 주식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종목 보면은 걔네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서 뭐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도 90%가 날 수 있어요. 걔네는 그게 가능해요. 하루에 몇 배도 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질병이고 지금 거래량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안 좋다. 그리고 시장에 지금 비관론이 팽배해 있거든요. 비관론이 팽배한 건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그 탄소 배출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번 주에 꼭 그때 좀 사고.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은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얘기했는데 연초부터 얘기한 것 치고는 좀 많이 기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르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참 좋았는데 따라가기 힘든 가격이었고, 그리고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들어가 보실 수 있고, 얘는 또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갔었던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보면은 이 유니드, 얘네도 결국은 OCI 계열이었어요. OCI 계열. 이게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몇 년을 두고 또 신경 쓰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면은 그 탄소 국경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내년, 내후년. 그리고 ESG가 일반 기업에만 들어오면은 뭔가 좀 큰 영향이 뭐 피해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ESG 평가를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주고 원금 상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탄소 국경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모든 기업은 자금 수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 탄소 배출권, 뭐 이런 환경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꼭 메타버스처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쪽 공부는 좀 쉽거든요. 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하고 또 발표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되고. 자, 탄소 배출권이 이렇게 괜찮았고, 그러면은 뭐 풍력 한번 볼게요. 풍력은 조금 조정 중이죠. 근데 흐름을 깨진 않았죠. 근데 CS 윈드가 대장주였죠. 근데 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와 있다. 그리고 이 자회사인 CS 베어링이 이제 바닥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합니다. 왜냐면 CS 윈드가 실적이 개선된다면 CS 베어링은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태양광보다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을 더 보시고, 그럼 CS 베어링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고요. 삼강 MNT가 조금 애매한 게, 얘는 일단 추세선을 일탈을 했죠. 얘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조선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조선업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조선업이 이게 보면 딱 보이죠. 정배열에서 이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21선 보이시죠? 여기를 타고 움직였죠. 이걸 안 깼는데 한번 깨니까 지지가 저항이 되죠. 저항. 근데 이제 올라섰죠. 그럼 여기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갑자기 무슨 친환경 선박 수주를 뭐 했다든지 뭐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요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 요런 흐름을 보고 갖고 올라가던 거를 깼을 경우, 자, 지지는 저항으로 바뀐다. 얘는 근데 저항선을 돌파를 했으니 여기에서 매물 지지까지 같이 받고 있죠. 그럼 요 밑으로 깨지는 않을 거예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 않는 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여기서 깨지죠. 꼭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이거를 두세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그 공부하는 거, 손익계산서, 뭐 PER 이런 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매도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럴 때 파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 못 팔았어 하면은 한 번은 꼭 여기에 와요. 그때 파셔야 돼요. 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비싸게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돌파한 다음에 확인하고 사는 게 나은 거고요. 이거니까 꼭 이거는 머릿속에 새겨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조선업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는 삼강 MNT가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세진중공업, 얘도 이렇게 조선업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 흐름이 좀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차라리 풍력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CS윈드와 CS 베어링, 풍력에 걔네는 풍력 관련 회사니까요. 그리고 그 OLED 장비 쪽하고 풍력하고 같이 하던 데가 있어요. 얘가 지금 돌아서고 있죠. 얘 실적주예요. 실적주입니다. 얘는. 근데 참 차트가 지저분하죠. 뭐라 설명할 수 없게 너무 지저분해. 근데 일단 거래가 터졌고, 이 역배열에서 이게 이평선이 모여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거래가 터졌고. 그러니까 얘는 한번 체크해 두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DM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데 안 가는 좀 이상한 주식이었거든요. PER 5. 이거 보이시죠?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잡주 아니에요. 뭐 ROE도 20이에요. 이 회사는 뭐 나쁠 게 없는 회사인데, 보시면 얘네가 아마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 그러니까 LCD와 OLED 공정에 모두 사용되고, 얘는 조금 저는 중국 생산 공정 보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적주인데 못 갔지만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니 뭐 OLED 쪽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풍력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풍력. 그리고 정말 얘를 어쩌면 좋겠니 하는 유니슨, 얘는 지금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좀 승부가 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 꼬이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얘의 출신은 급등 출신이기 때문에 얘는 갖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뭐 풍력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전저점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파는 거는 투매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CS 윈드나 CS 베어링으로 교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풍력과 풍력 터빈과
그 소형 원전을 같이 하는 두산중공업을 같이 하는 두산중공업도 갑자기 촌농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걸 깼죠. 기자님 보시면 깼죠. 그러면 여기서 비중 조절을 했어야 돼요.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61선에 부딪혀 있는데 한번 시장이 안 좋았다는 핑계를 대고 한번 다음 주 흐름을 보겠습니다. 얘는 실적은 좋게 나왔으니까 시장 핑계 한번 대보는 종목으로 얘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지난주 좋게 나왔어요.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보시면은 그러면은 얘는 이제는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고평가도 아닌 상황으로, 그렇다면 내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내년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가격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의 대장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를 찾다가 홈페이지까지 우리 방문해봤던 윌링스입니다. 어떠십니까? 너무한다. 네. 그렇죠. 시장이 나빴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를 찾아야 돼요. 이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 보면 쭉 윗골이 달리죠. 이게 무슨 매물이다 여기서 나온 건 여기에서 기다린 사람의 본전 심리. 예, 이게 이제 새만금의 태양광 그 인버터. 내가 그 인버터를 내가 그걸 맨날 헷갈렸어요. 전력 변환 장치라고 설명하고 전력 변환 장치가 인버터인 거를 제가 또 영어 울렁증에. 그러면은 얘가 대장이 확실하죠. 윌링스. 원래 사업 모델로 대장은 얘여야 되는데 얘는 흘러내렸네요. 얘 안 본 사이에 이렇게 됐구나. 얘는 아마 그거 영향도 커요. 미국의 수소차 그룹인 니콜라 있죠. 테슬라 나오니까 니콜라 나왔던 그 CEO가 지금 검찰 조사 중이잖아요. 사기 혐의로. 미국 수소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아니에요. 근데 블룸에너지였나? 그쪽은 괜찮은데 수소차 분야에서 얘네가 사기 혐의로 지금 하고, 그러니까 한화그룹이 거기에 투자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 여파가 좀 있는 겁니다. 얘를 지금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손절을 하시는 게, 왜냐면 거래량도 터졌고 한번 좋게 터져야 되는데 진짜 좋겠다. 지금은 우리 가관이 100만 주 던졌고 얘는 한번 손절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실적도 2분기 때 실적 쇼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니콜라 영향도 크고 얘는 일단은 한번 매도한 다음에 태양광 쪽으로는 일단 윌링스를 놓치셨다면은 뭐 풍력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OCI가 어디 있더라? OCI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지금 보면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신재생 쪽으로는 풍력으로,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조정시 매수,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꼬꾸라졌다. 그리고 니콜라 이슈에 빠졌다. 그러면 하나그룹은 하나지주사도 일단은 보류, 저평가지만 보류,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일단 매도한 다음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현명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스마트시티 하면 지열 에너지랑 뭐 수력 에너지 했었던 회사가 어디였죠? 우리 재명이 형 관련주. 여서 내가 관심권에서 껐다 했던 신용 비중이 많았던 지만원. 네. 이렇게 많이 한번 보십시오. 우산이 펴졌어요, 우산이.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 무서운 겁니다. 신용 비중이 10%죠. 얘는 기업 내용이 나쁩니까? 실적은 지금 뭐 좋은 편 아니지만 기업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신용 매물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빠졌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고 빠지는 날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보고 계신다면은 낼름 먹으면 됩니다. 예, 얘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기 좋은 회사입니다. 예, 지에논 에너지는 한번 신용 때문에 그럼요. 왜냐면은 신용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용이 털리면 꼭 그때가 바닥이에요. 신용이 털리면.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흐름이 좋진 않은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얘를 한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안승찬 씨 적고 있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뉴스가 충전소 얘기가 나왔어요. 네, 수소 충전소. 그 충전소, 예, 충전소를 이제 뭐, 많이 늘린다는 식으로 막 얘기해요. 예, 뭐 전기차 충전소도 뭐 몇 메타마다 뭐 하고 늘리고 이렇게 보면은 티맵 카카오 티맵에서도 뭐 전기차 충전소 네. 상태 예약 이런 거 하고 보여주고. 주유소만큼 늘린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 이 뉴스를 말씀 안 드렸네. 급속 충전소를 주유소만큼 늘린다. 우리 주유소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은 2025년까지예요. 그럼 몇 년이죠? 21, 22, 23, 24. 지금 4년 반 남았죠? 이거 엄청난 사업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주유소, 우리 주변에만 주유소가 몇 개예요, 여기? 그 주유소에다가 몇 개씩만 설치해도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부지가 좀 큰 데들은 뒤쪽을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전기차 관련주 하면서 그 충방전 시스템 얘기했었던 게 원익 PN이죠. 얘가 이제 조금씩 시장 상황 안 좋은데 좀 돌아섰죠. 그리고 S트래픽이라고 회사가 있어요. 원래는 그 철도 제어 시스템이랑 우리 뭐 그 하이패스 막 이런 거 하던 교통 시스템.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대북주랑도 좀 엮였었어요. 예전엔 후발주지만. 근데 S트래픽이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보면은 워낙 여기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거래는 터졌습니다. 그럼 밑꼬리 달고 다음날 양봉 나왔죠. 이건 매수입니다. S트래픽이 실적은 좋지 않지만 SP 트래픽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얘네가 자기네 회사 영상처럼 안 나오지만 대표이사 이름으로 나간 영상도 많고 충정소에 얘네랑 시그넷 EV라는 회사 있어요. 코넥스인데 거긴 이제 SK에서 인수했어요. SK가 시그넷 EV랑 S트래픽 두 개를 놓고 하다가 얘를 그 시그넷 EV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S트래픽도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차지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차지인은 말 그대로 충전이죠. 예, 그거 하는 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알티캐스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충전소 주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좀 S트래픽 같은 경우도 단 S트래픽이나 알티캐스트는 보시다시피 실적이 지금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두시면 안 돼요. 한 5% 정도. 그러니까 막 종목을 3개, 4개 놔야 돼.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한 두 개는 아니고 3, 4개가 적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종목 분산이 맞습니다. 근데 100만 원일 경우 2개?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티캐스트. 원래는 여기 써 있죠.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알티캐스트 들어보긴 했는데.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그러니까 그 충전소 플랫폼 그런 것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알티캐스트보다 일단은 원익 PN이하고 그리고 아까 S트래픽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휴맥스도 그 관련주인데 원래 셋톱박스 하던 회사 휴맥스 홀딩스고 얘도 지금 흐름이 이제 괜찮죠. 얘 괜찮네요. 딱 살 때는 예, 얘는 차트상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뭐 신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하던 회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어지면서 얘네가 아마 그 주차장 사업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그렇죠. 충전소. 외형 원래는 1조 넘는 회사였어요. 매출이 되게 옛날에 강소기업. 뭐 15년 전이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업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업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회사의 돈이 뭐 부족한 편도 아니고요. 부채 200%는 뭐 유보율 2천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휴맥스도 나쁘지 않고
S트래픽 나쁘지 않고. 자, 그럼 한번 휴맥스 생각난 김에 얘는 왜 방문이 안 되네? 휴맥스 집에 한번 놀러 가볼까? 회사 소개, 사업 내용, 휴맥스 모빌리티, 주차장 운영, 카쉐어링 사업. 얘네가 어디? 그러네. 빌딩 주차장. 예, 여기 보면은 전기차 충전 설비 이렇게 있죠. 휴맥스 EV.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주차장 사업을 하면은 좀 유리하죠, 이런 거 하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기존의 셋톱박스 하던 거에서 사업 영역을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 재활용 자원 회수 로봇 이런 것도 괜찮네요. 공유 주방도 요새 괜찮죠. 이렇게 휴맥스에서 이런 전기차 충전 설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S트래픽도 한번 놀러가 보겠습니다. 더 나은 교통 인프라를 향한 S트래픽. 철도 관련 사업을 원래 하죠.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얘네는? 사업 분야, 도로교통 사업,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기차 충전 플랫폼, 하이패스 시스템, 요금 징수 시스템. 그러면은 SOC 투자나 아니면 북한에다가 뭘 논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 그래서 대북주에 그렇게 엮이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충전 플랫폼 얘네가 하죠. SS 차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네요. 국내 1위 충전 사업자라고 써 있죠. 그냥 작은 충전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SK에서 마지막까지 검토했었던 기업이에요. 자, 이제 충전소 한번 놀러 가 보니까 진짜 충전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000개를 진다라고 했죠. 얼마 안 남았죠. 기업은 몇 개 없죠. 결론은 나왔죠. 예. 하나 정도는 넣으셔야 됩니다. 탄소 배출권도 하나 넣으시고. 그러니까 투자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몰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4차 산업으로 되는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놔야 돼요. 단 성숙 사업 말고요. 성장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고포에 투자해서 저포에 팔으라는 거는 성장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순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작은 고포지만 수익으로 늘어나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럼 나중에 저포라는 거는 성장 사업 갈 때까지 쭉 장기 투자해봐라. 그걸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을 사갖고 장기 투자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전소 관련주들 한번 보시고요. 수소 관련주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회사는 한번 공부해 보세요. 비나텍. 비구니 관련주인가? 좀 약간 좀 불교이게. 어쨌든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 기업은 지금 흐름도 좋고 이번 주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상세 기업 정보 들어가서 보면은 얘네가 뭐라고 써 있느냐.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그 연료 전지 기업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업. 그리고 심심하면 집에 방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또 방문해 보는 거예요. 얘는 진짜 뭐 하나. 잘 설명해 놨나. 주주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줬나. 아니면 영어만 냅다 써놨나. 제품 속에 연료 전지라고 딱 들어가죠. 엄청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은 기업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저번에 솔트룩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집을 방문해서 사업 영역도 보여주지만 이 주주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업 투자 검토해 보십시오. 비나텍. 비나이다.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 우리의 메타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말 나온 김에 알체라.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죠. 지금 여기서 팔 이유가 없어요. 네. 갖고 계셨다면 만약이라도 내가 메타버스가 얘밖에 없어? 난 다른 거 할래라고 하는 거는 굳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성숙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다면 매도 타이밍이냐고 할 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은 자리는 매수 자리예요. 알체라는. 그리고 알체라는 메타버스 기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맥스트라는 기업이 상장되고 나서 아, 아주 그냥 따따따따따따 아주 엄청났죠. 자, 그랬는데 지금 일단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일단 음봉이 나왔고, 뭐 기관 매물이야. 어차피 얘네는 공모주 나중에 그 옛날에 사놓은 거니까. 메타버스가 맥스트가 빠졌을 때 다 같이 빠졌거나 맥스트가 상장됐을 때 그때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빠졌을 경우는 그냥 단순 테마입니다. 하지만 이게 산업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 가온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 여기도 실적주지만 여기도 셋톱박스나 이런 거 하잖아요. 가온미디어 또 셋톱박스 회사예요. 근데 인공지능 셋톱박스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에도 좀 엮이기도 하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올랐느냐? 얘네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스템을 바꿔서 앞에 가서 봅니다. 제가 어디 있었더라? 얘네가 인공지능 세계 최초 인공지능 셋톱박스 기술로 XR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있다는 이유로 갔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테마는 죽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테마라기보다 이제 산업으로 보시고요. 네, 산업군입니다. 이제 분할 매수로 다시 들어가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 얘들이 지금 빠졌지만 거래량이 없이 빠졌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습니다. 얘는 만약에 얘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2만 6천 원까지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근데 갖고 있는 거는 홀딩이죠. 왜냐면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20-30% 줄이라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이미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줄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못 줄였다면 그냥 갖고 계시고, 그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것도 안 빠지잖아요. 밑거리 계속 달잖아요. 얘는 내가 사고 싶은데 왜 안 빠질까? 사고 싶지 않으세요? YTN이 있으니까. 저는 얘들이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YTN 쪽이에요? 아니 이스트 소프트. YTN. 줌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오히려 기회인 게 뭐 이런 위주익 이런 애들 그동안 못 사셨다면 좀 더 기다려 보세요. 15,000원대 오면 사시면 되죠. 그때부터 분할로 들어가시면 돼요. 분할로 다시 들어가실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이렇게 이걸 쌍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2만 원에 대한 가격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바닥 기억나시죠?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해갖고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그랬죠. 이 쌍봉, 이 정확하게 교과서 같은 쌍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만 원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하락 신호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라면 이거 보고 다음날 파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다라고 하면은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런 장기 투자는 여기서 샀어야 돼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사갖고 장기 투자인데 이거 빠졌다? 마음이 장기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막 속쓰리죠. 근데 여기에서 기다리신 분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조금 아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중을 줄이셨겠죠. 다 파실 필요는 없고요. 한 20-30% 줄이셨겠죠. 근데 여기까지 빠진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글쎄요. 15,000원대면 다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 봐야 될. 대장주가 왜 좋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땐 조금 떨어집니다. 자이언트 스텝 보세요. 얘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죠. 거래가 좀 죽어있죠. 얘는 한번 제가 85,000원까지 빠질까 했는데 안 빠질 것 같은데요 했는데 빠졌어요. 그러면은 보이시죠? 지지선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월요일 날 한번 흐름을 볼게요. 만약에 이걸 깨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거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기간 조정. 그게 결국은 제일 세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가는 것도 주주 입장에서 좋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자면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는 기간 조정이 좋습니다. 분할로 모아가기에. 왜냐면은 흐름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고, 하지만 메타버스는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심각한 가격 조정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죠. 그리고 또 기기 쪽은 안 빠지고 있잖아요. 에이트원 같은 경우 안 빠지죠. 얘는 안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이노뎁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그때 권원일 선수 때문에 한번 봤었죠. 홀로렌즈.
얘 보면은 요 가격에서 지금 이 매물대를 한번 이렇게 해놔 보세요.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죠. 네. 밑골이 계속 달고 있죠. 요 가격대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가격대에서는. 저는 여기에서 봤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원일아 왜 이걸 지금 얘기했어 했는데 원일이한테 제가 반 팔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날. 그래서 원일이 반 팔았으면 이 새끼 고기라도 응? 반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여기서 반 이제 분할로 담아야죠. 그리고 네이버가 만약에 이걸 깬다? 쓰면 좋겠네요. 사고 싶네요. 그리고 하이브. 얘는 조금 깨졌지만 뭐 여기서 바닥 잡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일주일 동안 흘러내렸어요. 촌농이었어요. 촌농. 근데 포트 분산이 잘 돼 있으면 방어가 잘 되니까 공격도 중요하지만 프로들의 세계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맷집도 중요하고 격투기랑 똑같잖아요. 저스틴 게이지. 이게 체력도 중요하고 체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주식은 단거리라고 생각하세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세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9초대로 달릴 필요가 없어요. 18초를 달리면은 100m 선수들이 볼 때는 거북이지만 마라톤 선수는 18초로 42.195km를 달립니다. 하지만 9.9초대를 달리는 우사인 볼트 마라톤 하면 오바이트 할 겁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선수입니다. 길게 보십시오. 그래서 공격과 수비도 같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분산도 해놓으시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렌텍 기기 여기도 보면은 좀 살짝 이제 바닥 여기서 더 빠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분할로 지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싸이월드가 지금 8월 달에 오픈한다는 얘기 있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8월달 또 미뤄진다라고 하면 말일 것 같습니다. 인트로메딕이 지금 흐름이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인트로메딕이 제가 있는데 갈아타셨군요. 예. 일단 수익이 좀 낮고요. 좋죠. 네, 일단 좋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고점 신호는 나왔어요.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상장이 안 된다라고 꼬꾸라진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오픈할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오픈하는 날 반은 정리하시고 왜냐면 그동안 소문에 올랐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야죠. 8월 2일인가라고 오픈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 8월 1일, 2일인데 네. 또 사이트가 보니까 31일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4,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사도 되는데 얘는 일단은 고점 신호예요. 만약에 오픈한다라고 하면은 그날이 단기 고점일 수 있어요. 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십시오. 이렇게 한번 그리고 코세스가 선익 시스템처럼 얘도 이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OLED 제조용 레이저 응용 장비 이런 거 한다는 회사로 이렇게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왜 흘러내렸을까요? 얘네가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 주식을 처분한데 이유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유통 주식수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및 기관 투자자 참여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말은 주주들을 위하고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주주가치 제고. 근데 유통 주식수가 적지 않아요.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코세스 유통 주식수가 지금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는 적겠지만 총 주식수는 1,600만 주죠. 네. 솔브레인 몇만 주예요? 700만 주죠. 700만. 네. 에코프로 HN 300만이죠. 이런 거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거래량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해갖고 이렇게 주주 가치 제고가 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댓글 다셨던 분 중에 그분이 계셨어요.
주식 소각을 해갖고 주주 가치를 올리든지, 예, 무상증자를 해갖고 주식 숫자를 늘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잉여금이 많구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긴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갑을 바꾸는 과정이 무상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식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게 주주가치 제고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카카오처럼 액면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럼 주식 숫자가 들어가죠. 유통 주식 수에 늘어나서 주주가치 제고가 되는 거죠. 그게 주주가치 제고예요. 그 주주가치 제고를 하려면은 자사주를 자기네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이 가격이 싸다라고 회사에서 결론을 내려서 샀구나라고 해서 주주들이 싸다 하고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임원진의 매수가 있다든지, 그런 게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메타버스로 인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알체라와 같은 비겁한 변명을 한 게 코세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코세스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얘네가 업력이 적은 회사는 말도 안 해요. 94년에 설립됐어요.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건 맞아요. 850만 주. 근데 솔브레인은 아까 700만 주였고 에코프레이치는 380만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하잖아요. 근데 무상증자 하려고 보니 얘네가 유보율을 보면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액면 분할하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액면 분할하기에는 또 총 발행 주식수가 또 많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잡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상황이면은 액면가 500원이면 100원짜리 나눈다고 하면 2,000원짜리 회사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상한 짓거리란 거예요, 코세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풍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풍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들어가고 주식 그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주식은 주주들이 들어가면은 주식 유통 주식세, 물론 똑같이 유통 주식세 늘어나지만 일반 개인한테 받는 것보다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에서 받으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가치가 좀 올라. 예, 좀 신용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저 회사에 대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높구나라는 판단할 수 있는 그건데, 삼자 배정이다라고 해도 아까 제가 왜 알체라를 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DNF라는 그 반도체 그 밑에 딴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많이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윗골이 달린 날이 있죠. 이때 삼성전자에서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니네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단점은 뭐냐? 하이닉스나 해외 TSMC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근데 자, 가격을 한번 보세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얘네가 얼마에 했느냐? 보면 삼성전자인데 25,800원에 했어요. 그 당시 얘네 가격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자 배정을 했을 때, 물론 삼자 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밑에서 회의를 했겠죠. 요즘에 하다가 이때 발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제가 알체라에 대해서 조금, 예, 어차피 이렇게 돼서 빠지나 저렇게 돼서 빠지나 똑같은데 좀 약간 서툴렀다. 만약에 나중에 뭐 삼자 배정이든 전환사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런 것도 다 호재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이번에 올랐지만, 이거에 뭐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한대라는 단순 뉴스만 보고 산 사람들 여기에서 사갖고 지금 다 팔았어요. 상한가 갈 줄 알았겠죠. 근데 아까 그걸 읽어보셨어야죠. 얼마에 삼자 배정이 들어왔냐. 3만 원인데 삼성전자에서 야 3만 5천 원에 사줄게 하면은, 그러면 그렇죠, 올라가죠. 근데 3만 원인데 야 2만 5천 원만 받아. 네가 이거잖아요. 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횡포라고 하기엔 뭐한데 좀, 그래서 이걸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겉만 보는 거예요. 빨리 뉴스만 보고 성격 급해서 차분하게 딱 보고 내 가격 딱 보는 순간 아유 개미들 어쩌 쭉 빠지고 있는데 쭉 빠지잖아요. 물론 회사 내용이 좋으니까 오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삼자 배정한다고 다 오를까요? 아니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SNS텍도 그랬고, FST, 동진세미캠, 그리고 뭐 뉴파워 플라즈마 전부 삼성전자 지분 들어가 있거든요. 주식 안 올라요.
오히려 바닥 기고 있고요. 그 가격에서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환상해. 물론 되게 좋은 관계면서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뭐 나쁜 얘기를 하면 꼬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코세스를 통해서 한번 잘 배워보십시오. 고맙다 이 자식아. 자, 그리고 우리 꺼지지 않는 등불 2차 전지 에코프로 비만. 얘는 참 너무 비만이. 정말 비대해지고 있죠. 빠지질 않아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요 가격대 지금 고점에 대해서 근데 밑꼬리 그러니까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고점에서 조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쌍봉이 아니라 3번의 저항을 맞았잖아요. 이걸 뚫은다라고 하면 얘는 더 갑니다. 얘는 많이 갈 수 있어요. 이 2차 전지 양극재들은 일단은 수주량이 엄청나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12,000개 하겠다라는 얘기는 전기차를 얼마나 팔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소재는 얼마나 많이 귀해지겠어요. 물론 경쟁사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경쟁사 생기는 걸 파이가 너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점유율 일정 부분을 잡고 있으면 회사들은 지금 실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PER만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맨날 그 철강하고 은행만 사야 돼요. 코스모 신소재도 보세요. 양극재. 똑같은 흐름이죠.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안 깨져요. 그리고 DI 동일도 말씀드리고 나서 50% 올랐어요. 그때 얘는 그 PBR 가격도 못 갖고 있다. PBR 1 이하다.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50% 올랐어요. 물론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갖고 있다가 한 10% 수익 내고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바꾼 건 메타버스였으니까. 그 첨보 얘도 보면 흐름 나쁘지 않죠. 예, 매수하기 부담 없어요. 그리고 SKC 얘도 보면 부담 없죠. 깨지진 않죠. 일진 머티리얼죠.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음극재, 양극재, 알박, 동박 지금 다 좋잖아요. 상황이요. 충전소 만드는데 배터리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충전소 그러니까 그럼 2차 전지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세요. 소재 하나,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소재 하나를 들어가시고 2차 전지는 제가 20% 이상 보고 있잖아요. 충전소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25%로 비중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25 포트에서 충전소 한 5% 정도 넣어보고 그리고 장비를 한 3, 소재 7. 소재라는 거는 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소재고 장비는 PNT가 대장이라고 그랬죠. PNT 지금 안 깨고 있죠.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실적 주고요. PNT가 만약에 PNT는 아마 저 하트맨이 갖고 있을 텐데 하트맨 갖고 있지? 네. 수익 중이야? 수익 중. 축하해 하트맨. 그리고 하나기술 턴키 수주 가능한 하나기술이 지금 부담 없죠. 그러니까 부담 없어요. 이런 애들 실적 받쳐주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매수매도의 추천은 아님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해야 된다는. 투자는 자신의 투자는 여러분 CIS보다는 아까 PNT랑 하나기술이 좋죠. 네, 우선순위에서는 PNT 그다음에 하나기술 뭐 CIS나 뭐 코인테크 이런 애들은 좀 살짝 그 후순위네요. 그렇죠. 바닥에 있는 애와 위에 있는 애. 이건 반도체랑 똑같네. 반도체도 위에 있는 애와 바닥에 있는 애. 그러면은 두 개 포지션을 간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애 7, 바닥은 3. 만약에 난 공격적이다 하면 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떨어지는 게 죽어도 싫어 하면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성향이 있어요. 떨어지는 거를 달달달 떠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기차 한번 돌아봤고요. 수소차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지만 그냥 한번 흐름만 한번 볼게요. 수소차는 우리가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보면 조정을 잘 받고 있고 얘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밑꼬리를 달고 있고 얘는 연기금이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거 일진다이아는 일진 하이솔루스인가 그거 상장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요 기업도 흐름 나쁘지 않죠. 지금 수소차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수소차에서 흐름 나쁜 거는 우리 산업.
그리고 EM 코리아도 수소 충전소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돼요. 수소 충전소 뭐라고 했죠? 효성중공업이 1위, 그리고 EM 코리아, 에코바이오가 아까 말씀 안 드렸네. 에코바이오가 탄소 배출권, 메리가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수소를 해갖고 그 수소 충전소 하는 게 에코바이오잖아요. 그러면은 메리가스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하고도 영향이 있고 그 수소차 충전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신재생 그룹은 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긴 하죠. 그렇죠, 무조건. 예, 직접적으로 쟤네들이 뭘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관련주에 엮여 있으니까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로만 본다면 유니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닙니다. JNK터 얘도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아직은 긴 게 있죠. 세종공업 얘는 그 수소차 관련주이지만 또 뭐였죠? 얘도 매연 저감 장치 하죠. 그러면 탄소 배출권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하고 얘는 수소차하고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모든 걸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은 앞으로 좀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을까.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별로거든요. 뭐 보시면은 매출은 1조대죠. 그리고 회사에 뭐 돈이 없지도 않습니다. 얘네는 단순히 지금 이제 사양 산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매연 저감 장치나 아니면 수소나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관련이나 이런 쪽은 성장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하고 수소차 전기차 같이 하는 동아화성 얘도 보면 흐름이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수소차 관련된 걸 산다면 얘가 낫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매물대에서 그냥 바닥을 기고 있죠. 뭐 확인을 하고 요 위에서 사셔도 상관없고요. 얘는 15,000원 이거 보면은 15,000원에 3번 이렇게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새쌍바닥 같은 거예요. 여기가 고점에 여기서도 보면 15,000원 다가오니까 윗골이 달리잖아요. 요거를 언젠가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세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15,000원에 대한 이 매물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안에 한 50% 이상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주기 좋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신용으로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간이 3개월마다 연정을 하는데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면 이렇게 매물 소화가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몰라요. 예. 이 비나텍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뭐 반도체랑 같이 하는 그 뭐 수소 그 안에 소재 이 국산화에 성공한 미코 이런 회사들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하지만 이 미친 매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 신용 비중이 높죠. 8.45 좋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도 이렇게 한번 수소차에 또 작지만 강한 기업 성창오토텍 얘네도 필터 에어컨 필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좀 근데 얘보다는 세종공업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같이 흐름을 보는데 흐름상 아직은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료전지 쪽이 좀 더 세다. 수소차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먼저 올랐다.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가 먼저 갈 수 있겠다. 왜냐면 전기차 많은데 충전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이 사실 제일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라에서 판을 깔아주겠다고 했잖아요. 이제서야. 그러면은 이쪽은 갑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보셨고, 그리고 우리의 돼지주, 우리 카톡을 드디어 읽은 저기 김정은 관련주의 대장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티. 흐름이 제가 이거를 내가 윗꼬리 다는 걸 보고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어요. 얘는 조정 시에 한번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북주는. 만약에 난 대북주 살 돈이 없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있는 대형주에 있는 거를 일부를 이쪽으로 좀 옮겨 보세요. 왜냐면 지금 흐름이 대형주 흐름이 안 나오고 있고 중소형주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대형주의 흐름이 나오려면은
일단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난티를 한번 조정시에 한번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얘는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30% 오른 거거든요. 많다면 많지만 대북주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30%가 의미 없다라는 거. 아난티가 대장이었고, 그리고 또 개성공단, 우리 신원 흐름 좋죠. 신원이 오히려 좀 더 부담이 없네요. 네, 시간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저 동계올림픽에서 뭐 정상회담 한다라고 하면 아직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종선 선언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북한이 너무 급해요. 예, 북한은 급해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뭐 선언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쓰고 이러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게 달라지니까. 혼인 신고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아직도 한국은 맞아, 전쟁하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우리나라 온 애들은 흉폭한 애들, 뭐 이런 센 애들. 그런 애들만 오죠. 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그랬니? 그 버거킹이었나? 그 새끼는 거는 아들이었죠. 거기 아들. 자, 그리고 뭐 부산 산업 이런 거 좀 흐름이 타죠. 아 유신, 유신. 유신이 좋다라고 그랬죠. 아, 유신 정권 이런 거 아주 아이고야. 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좀 부담 없네요. 그리고 기자님이 한때 잠깐 묵었었던 용평 리조트 좋은데? 얘는 부담이 없는데요? 아란티로 갈아탔습니다. 이미 타셨어요? 아란티로 들어갔죠. 야 이제 기자님도 네, 아란티. 여우가 되고 계십니다. 이제 아까 보여주신 사진 딱 보고 아란티 샀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잘하셨어요. 안보 개통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뉴스가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신기하죠.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모든 걸 다 반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하는 거고 주식을 공부하라는 게 꼭 돈을 벌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보라는 거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맞아서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보기에 주식시장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저기 하트맨 많은 도움이 됐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는 서로 돕고 많은 도움을 이 주식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농산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경농 이런 거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경무는 진짜 왜냐면 지금 쌀이 없대요 북한에. 옛날에 정부미 같은 지금도 정부미가 있나? 지금 쌀이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보관하는 비용이 더 나간대요. 쌀이. 그래서 북한한테 지금 쌀을 줘야 된대요. 오히려. 옛날에 정부미 아저씨 기억나세요? 그럼요. 달래를 이만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생기셨나? 이름이 진짜 정부미 같은. 내 생각에는 옥동자 사수님 그런 느낌? 그런 급이죠. 예. 한무 아저씨 뭐 정부미. 그 정부미 보니까 그 정종선이라는 축구 선수도 하나 있었죠. 별명이 황금박쥐였는데 말이 황금박쥐지 박쥐였습니다. 그분이 이상한 짓 해갖고 감독되고. 자, 그리고 안정적인 거 보고 싶으시면 현대 엘리베이. 얘도 이것도 똑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21선을 깨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 근데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지지로 바뀌고 이제 이평선도 다시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러면은 난 안정적인 거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 엘리베이. 그리고 나는 살짝 B급 취향을 갖고 있다. 아난티.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현대 로템도 좋습니다. 철도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100%. 예,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거 보시려면 현대 로템과 현대 엘리베이 그리고 현대 아산은 꾸준히. 자, 어쨌든 현대 아산을 사실 수 있으면 현대 아산을 사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열리고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총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을까요? 총체 현대 건설입니다. 예. 물론 엘리베이도 좋죠. 현대 아산 근데 다 걔가 가고 가죠.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신원을 못 샀다. 인디에프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와 이등주의 차이는 크다라고 했죠. 철도의 대장은 원래 데아티아이였는데 얘도 지금 흐름이
참 얘가 원래 옛날에 어지간히 잡주였거든요. 이게 대북주의 힘입니다. 근데 그 뒤로 원래는 이 가격에 갔어야 돼요. 한 1,000원대 얘는. 근데 안 빠져요. 리노스라는 회사 잘 있나? 리노스도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흐름이 올라왔어요. 얘도 철도, 얘는 바닥이네. 얘도 철도 관련 회사인데 얘는 막 키플링 막 이런 거 팔아요. 얘는 리노스는 제외. 철도를 보실 거면은 그냥 진짜 유신하고 현대 로템 이런 쪽 보세요. 그 외에. 그리고 막 터널 뚫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동학이 지지라고 그리고 EM 솔루션 말고 EM 코리아. EM 솔루션은 EM 코리아 자회사. 보면 동아지질 괜찮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 앞으로 지하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하화 해갖고 택배나 이런 운송 시스템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완성될 수 있는 데는 그쪽이겠죠. 그렇죠. 거기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딱 올라오는 거는 드론으로 싹 가고 그런 배송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지하를 판다라고 하면 동아지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넣어야 되는 동양 파일은 어떠나? 동양 파일도 이 옛날에 중학교동 창내 아빠가 여기 대표였는데 연간히 돈이 많았다고 했었던 맞나? 넘어갔구나. 한림건설로. 아니야 거기 이름이 바뀌었어. 아직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북주름이 지금 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너무 이렇게 비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대북주는 삐그덕 될 때마다 또 빠져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카톡을 이틀을 안 읽었어.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얘 또 헤어지자고 하나 봐. 이러면서 또 이제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요.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답답한 애들만 보여드릴 겁니다. 반대쪽. 자동차. 아이, 실적 계속 좋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 막 흘러내리죠? 주식이 엄청 지금 떨어져요. 실적이 이래서 아직은 대형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중을 지난주에 10% 줄였잖아요. 얘는 15%까지 일단은 줄여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자다, 나는 이렇게 주식 창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넣으시고요. 얘는 흐름이 실적 좋은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은 근데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이해가 되고 예상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정몽준보다 부자였을 겁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지금 전부 흐름이 추세 이탈. 이거는 뭐 바닥을 깼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만약에 반등했다라고 하면 반등 시에 일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지지선을 다 깼어요. 그 외에 뭐 현대오토에버가 그나마 나요. 얘는 그나마 나요. 얘는 왜냐면은 현대오토에버는 뭐 자율주행이나 이쪽 뭐 그 전자 시스템이나 이쪽으로 연결갖고 자율주행 쪽이 또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전장 부품 그쪽 때문에 얘는 좀 멀쩡해요. 그 외에 뭐 그럴만도 얘도 지금 바닥에서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흐름이 깨지진 않았지만 이미 여기에서 21선 타고 가던 게 깨졌죠. 그리고 또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좀 애매하죠. 전부 다 화신. 예, 얘도 애매하죠. 그러면은 월요일 날 장이 뭐 반등한다라고 하면 뉴욕장이 좀 빠졌다라고 해도 금요일 날 우리가 너무 많이 깨졌거든요. 제 생각엔 코스피가 3,200을 깨면 거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보세요. 이게 흐름이 깨지고 있죠. 예. 일단은 시세가 나오는 쪽에 조정이 주는 그 타이밍으로 교체 시점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외로 3기가 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네. 얘만. 얘만 흐름이 테슬라 쪽인가?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트럭도 하나 나왔고. 예,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게 저기 CEO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봤었던 뭐 구형테크나 덕양산업 다 이탈입니다. 일단은 근데 되게 웃긴 게 많이 이탈하면은 화끈하게 팔겠는데 막 5%밖에 안 빠졌는데 이게 보면은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죠? 안 빠졌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무슨 늘어지듯이 이렇게 살짝 그런 건데, 레오니얼. 예.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S&T 모티브도 이렇게 쭉 빠졌죠. 비중을 한번 반등 시에 좀 줄이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또 살 수 있는 타이밍 올 거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한번. 자동차가 사실 처음에 저희가 비중이 30%였는데 지금 비중이 이제 그럼 반으로 추는 겁니다. 이게 공격과 수비가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선수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자동차의 비중은 줄이시면서 걔네를 뭐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는 계속 비중인데 똑같이 비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충전소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얘 비중이 이제 25% 정도로 올라가죠. 탄소 배출권에 신재생 들어가고 대북주를 눈치껏 조금씩 이제부터 분할 매수 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얘는 정말 애매. 한국항공우주 보면은 자동차랑 비슷하죠. 얘는 그냥 모으는 거. 예, 얘는 모으는 걸로. 그래서 내가 너무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했나봐. 이제 조금 가주겠니? 세트리가이도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보면 별로 안 빠졌어요.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하나 시스템 실적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빠졌어요. 안 올라. 하나 시스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72% 증가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계속 이게 매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잘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가 제일 먼저 상승 탄력은 높을 겁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그 외에 뭐 LIG 넥스원 얘도 보면은 많이 안 빠졌어요. 5%? 얘는 5%예요, 5%.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 빠져요. 좀 애매하죠. 그냥 10% 비중을 그냥 한번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베셀. 베셀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나 UAM 산업에 대한 그게 이슈가 커지면 가장 세게 가려서는 베셀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갖고 계신다면 홀딩.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크게. 한국 오시면 모으는 거. 예. 한번 그쪽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반밖에 못 가는 반도체. 보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흐름 좋은 한미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죠. 원래는 정말 셌으면은 38,000을 안 깼어야 돼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깼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셌던 것들은 시장을 이긴 거죠. 그런 애들을 조정 시에 보고 한미 반도체는 오히려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해보는 게 반도체가 없다면 있으면 홀딩.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정배열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고요. 솔브레인도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애들 한솔케미칼은 얘도 세죠. 얘가 이 정고점을 지금 넘어서 갖고 거기 빼니까 밑으로 올리죠. 근데 뭐 루머도 있고 뭐 디일렉 이런 데서 나온 루머가 이제 삼성전자형으로 납품하는 전해질인가 그게 MK전자 쪽으로 뭐 이렇게 넘어갔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거기 발표하는 기자님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솔케미칼이 이랬을 때 MK전자 흐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랬어요. 어우.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나오고 나서 디일렉에서 나온 건데 근데
뭐 그 기자님 말을 따르면 예를 들어서 한솔케미칼과 갖고 와, 니네 이거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마에 납품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삼성이 한솔한테 그럴 수 있나? 그렇죠. 예, MK전자는 이렇게 올라도 부담 없는 게 얘네는 실적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이 바글바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죠.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예, 다 검정색이고 EPS가 지금은 이제 뭐 PER이 이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대한민국 평균 이상으로. 근데 얘는 실적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루머로 MK전자는 올라갔고 한솔케미칼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왜냐하면 전기차 소재 분야가 올랐으면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도 이 반도체 소재도 하지만 이 전기차 소재 쪽 같이 하거든요. 한솔케미칼하고 솔브레인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도. SK머티리얼즈는 이렇게 올랐었던 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얘네, 그러니까 정부 단체 그 뭐지? 무슨 연구원 같은 데서 기술 이전을 이쪽으로 했을 거예요. 이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애들 중에 SK는 특별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소디프신 소재. 이 위쪽에 있는 요 특수가스랑 소재 회사들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SK머티리얼즈를 혹시라도 운 좋게 40만 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머티리얼즈는 하나머티리얼즈는 안 깨지죠. 이 가격에 대한 그 밑에서 받아주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작년 대장주였던 SNS특은 추세를 이탈을 했죠. 보시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갖고 있으면은 요 흐름을 봤으면은 비중을 줄이셨어야 되고, 왜냐면 이 흐름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은 그냥 두셔도 되고, 하지만 반도체에 너무 많은 비중을 들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보다 좋은 거는 DB하이텍이라고 그러잖아요. DB하이텍이 사실 추세 흐름이 깨졌죠. 근데 뭐 이재용이 사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이게 다 나오면은 이제 뭐 100조를 풀어서 M&A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M&A 할 때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였나 뭐였나 이쪽으로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쪽 관련주들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사면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 주식은 그때부터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DB하이텍은 20% 오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말 피를 말리지만 지금은 조금 홀딩 워닝 머티리얼즈도 이 바닥을 안 깨고 있잖아요. 계속 지지부진하죠. 하지만 반도체 흐름이 돌아서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외에 아까 보여드렸던 뭐 DNF 같은 경우도 뭐 미세 패턴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테스나 후공정 얘도 지금 흐름이 깨진 상태고요. 쌍봉 여기 보면은 딱 보면 보이시죠?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 막 너무 막 이것저것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동평균선만 대충 보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럼 54,000원에 대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보면은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요쯤이 또 지지선이 될 수 있죠. 여기가. 그러면은 이 지지선과 저항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이걸 뚫을 수 있고, 아니면 박스권이 되고 이탈한다고 하면은 비중 축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여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추세 흐름은 여기 이 양봉과 이 거래량이 터지는 날 어쨌든 좀 돌아섰다. 이 흐름과 자, SNS텍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SNS텍 이때 거래 터진 날 있죠. 여기 요 날. 그리고 요 차트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지금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을 한번 볼게요. 흐름이 비슷하죠. 거래 터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요게 바닥 탈출할 때 이런 신호를 냅니다. 동진세미캠도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언제나 센 리노공업은 빠졌지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네요. 후공정의 대표주자 뭐 유니테스트도 지금 보면은 얘도 보면은 이게 계단식 상승 역배열이었던 게 모아지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뭐 어떻게 보면 초입 구간에 있죠. 그럼 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후공정에서는 유니테스트가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도 흐름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았고요. 이렇게 한번 이번 주를 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인공지능 흐름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인공지능 흐름이 잘 가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솔트룩스라든지 그리고 뭐 라온피플 이런 솔트룩스는 메타 휴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시면 솔트룩스랑 친구를 맺어보세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메타 휴먼을 만들어준다고. 예, 맞아요. 그래서 솔트룩스라는 회사도 한번 관심 있게 꼭 보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수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 정도만 봤지만 다음 주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금요일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3200 밑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뭐 나스닥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이게 빠진 게 아마존 때문에 빠졌거든요. 실적이 생각보다 뭐 안 좋게 나왔다고 그랬나? 아마존 하나 빠지면 이렇게 빠지죠. 참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2018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주식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빠지고 일본 빠지면 빠지고 중국 빠지면 빠지고 뭐 대만 빠지면 빠지고 무슨 인도네시아 빠지면 빠지고 미국 빠지면 더 빠지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래퍼가 된 것 같네. 빠지고. 네, 근데 올해는 뭐 기업 실적도 좋고 비관론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좋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지난주의 흐름과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도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다음 주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여전히 탄소 배출권, 충전소, 그리고 메타버스의 흐름을 한번 보고 또 알체라가 또 어떠한 뭐 반응을 내보내는지도 한번 보고요. 맥스트에서 가온미디어로 갔었던 게 싸이월드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그거 한번 보시고 충전소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대북주는 조정시 매수 우주항공이나 이쪽은 좀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우주항공하고 자동차는 다른 데서 수익 난 거를 조금씩 수익 실현한 거를 요걸 모으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반도체 부품은 매수하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레인이 더 난 거. 솔브레인하고 뭐 한미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차라리 위에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계속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다음 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 많이 빠져갖고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도 이제 계속 맞고 하면은 뭐 정상화도 될 거고 하지만 정상화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미래 산업은 줄지 않습니다. 네, 그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 한 주도 공부하시고 저희 카페를 좀 이용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